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 친숙한 이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이제 범삼성가 기업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솔케미칼은 한솔그룹의 계열사인데요. 한솔그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1965년에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창업자가 세안제지공업을 인수한 뒤에 전주제지로 상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 전주제지는 당시 국내 신문 용지의 약 50%가량을 공부할 만큼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어서 1972년에 삼성그룹 계열사 중 최초로 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게 됩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삼성가로부터 좀 독립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있는데 1989년도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 육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나 산업을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맞는 것을 이제 중소기업에 띄워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가지고 있던 전주제지 같은 부분이 말 그대로 그 이인이 한솔 고문에게 이제는 넘겨져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한솔제지, 그러니까 전주제지가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한솔케미칼도 생겨난 건가요? 네, 뭐 전주제재 역시 기존의 재벌에서 분리된 기업들처럼 독립과 함께 다각화를 작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네. 1980년도에 한국 토록사이드로 설립됐던 이 한솔케미칼은 1994년에 한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잘 몰랐는데 한솔그룹도 역시 긴 역사를 가진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인희 고문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이인희 고문은 세 아들 가운데 삼남인 이제는 조동길 회장에게 그룹을 넘겨줬는데 뭐 이것도 좀 역사가 있죠. 그 이병철 창업주도 삼남인 이건 회장한테 물려줬잖아요. 네. 이인희 이제 고문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삼남에게 물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솔을 맡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조동길 회장이고 한솔케미칼은 이제 조동혁 장남이죠. 조동혁 명예회장이 이제 맡고 있습니다. 네, 이 한솔그룹의 역사를 좀 듣고 나니까 기업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솔케미칼은 한솔그룹에서 어떤 사업을 맡고 있나요? 뭐 일단 과산화수소와 라텍스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뭐 이외에도 차황소다, 폴리아크릴라미드 등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과산화수소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제지나 섬유의 표백제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고부가 가치인 반도체용 세정제, 네. LCD용 식가객으로 활용이 되면서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솔케미칼의 그룹 내에서 위치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기업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요약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론가님. 네, 한솔케미칼은 이제 설립일은 1980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 매출액은 작년 기준입니다. 한 5,215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한 4,074억 정도 되고 이게 작년은 3,500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보면은 작년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835억 원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동기는 636억 나왔으니까 한 200억 정도 더 잘하고 있는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3분기 누적 576억 나왔는데 작년 동기에서 510억 나왔으니까 한 60억 원 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인원 현황은 475명 정도가 돼 있고요. 평균 연봉은 한 7천만에서 1억 원 사이 정도로 이제 평균적으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하면은요, 뭐 예전처럼 뭐 제지 이런 건 아니고요. 딱 이렇게 포지션 돼 있죠. 전자제품 소재 생산업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무슨 화공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 전자제품 소재 생산업체다.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내년도 매출액이 궁금한데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런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예상치로 올해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원 넘을 거다라는 예상치를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 835억 원 3분기 기준을 했기 때문에 18년도에 한 영업이익 한 1,000억 원 정도 넘길 거다 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한솔케미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솔케미칼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한솔케미칼 과산화수소수 신규 설비 완공, 이익 증가 기대. 네, 아까 우리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과산화수소가 이 한솔케미칼의 주력 상품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한솔케미칼은 국내 과산화수소 시장의 1위의 기업입니다. 네. 반도체 업체들은 일단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한솔케미칼 제품은 품질 면에서 정말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이 한솔케미칼의 과산화수소를 수입해서 사용할 정도라고 하니까 뭐 품질 면에서 대단한 거죠. 네. 지난 몇 년간 이 반도체 초호황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폭풍 성장을 보였는데 앞으로 실적이 더 오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까요? 실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호황기에 좀 빛을 못 발했다 이런 좀 평가도 있는데 하지만 뭐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편집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공정 자체도 미세하게 되는데 그 미세함 속에서 이제 고순도 과산화수소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한솔케미칼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이 과산화수소수 설비도 새롭게 완공을 했다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요 이런 과산화수소의 어떤 수요 증가에 맞춰서 작년부터 또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정밀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공장에서는 16년도 한 62,200톤에서 작년 그러니까 17년도에 78,000톤으로 그러니까 8% 증가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에 발빠르게 맞추겠다라는 어떤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공장도 있어요. 전주 공장도 정밀 화학 제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만 톤을 추가로 이제는 완공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산수소에 맞춰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울산 공장에서는 정밀화학 제품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주 공장은 정밀화학 제품과 제재 환경, 전자 소재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과산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솔케미칼이 많이 하고 있거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추정치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뭐 3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은 낸드 플래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당연히 하나케미칼의 이런 고순도 과산화수소는 필요해 보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한솔케미칼이 과산화수소 업계 1위답게 앞으로 국내 반도체 소재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테이펙스 인수 후 미미한 성과,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 일단은 이 미미한 성과라는 제목을 쓴 걸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테이펙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이펙스는 한솔케미칼의 주요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테이펙스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유니랩이라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용 랩 브랜드인 유니랩. 네, 들어본 적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유니랩을 만드는 곳이 이 테이펙스인데요. 포장용 테이프, 또 식품 포장용 랩 등의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TW 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전사 소재와 관련된 EM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근에 이 테이펙스가 상장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16년도 한솔케미칼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7년도에 이제는 상장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막상 그렇잖아요. 너무 기대가 크면 또 이렇게 실망도 큰 것처럼 그렇게 뭐 말 그대로 좀 재미를 못 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제는 뭐 기술이 4차 산업혁명 맞이하면서 오히려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뭐 그래도 한솔케미칼에서 테이펙스를 인수한 데에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테이펙스는 역시 기대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네.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테이펙스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는 이게 2차 경화 OCA라고 그러는데 2차 경화 OCA가 이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를 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서 이런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테이펙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쓸 어떤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수록 또 폴더블 스마트폰의 매출이 늘수록 디스플레이가 많이 나갈수록 이런 한솔케미칼의 영업이익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게 일맥한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OCA 이런 시장이 커질수록 무엇보다 이런 것도 되죠. 수출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또. 그래서 2차 경화 OCA도 수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득을 볼 것 같고요. 올해 그 OCA 시장 규모가 올해 한 1,800억인데 이게 한 2020년도에는 한 3,000억, 그러니까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와, 저희 뭐 휴대폰만 봐도 가루무동 났을 때도 굉장히 쇼크 먹었는데 맞아요. 지금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말만 들어도 굉장히 신박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또 테이펙스의 실적도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솔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 한솔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곳이 라텍스도 생산한다라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럼 라텍스가 뭘까요? 라텍스는 침대죠. 푹신푹신한 거 네. 아니면 베개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름만 들어서는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라텍스란 화학약품의 일종으로 수성 접착제입니다. 주로 인쇄 용지, 산업 용지 생산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 라텍스 분야 역시도 한솔케미칼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야, 아까 과산화수소 점유율 1위라고 들었는데 이 라텍스까지 와 대단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연 국내 라텍스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이 어떤 곳들일지 한번 네.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여주시죠. 네. 국내 라텍스 분야를 이끄는 기업 탑4. 1위 한솔케미칼, 2위 금호석유화학, 3위 한국트린지오, 4위 LG화학. 아니 다른 기업들은 다 친숙한 이름들인데 네. 3위에 오른 한국 트린지오는 또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요. 것 같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트린지오는 미국 세계 최대의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컬의 자회사입니다. 네. 종이 코팅지로 사용되는 수용성 라텍스를 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그 라텍스 분야는 그렇지만 현재 위기 아닌 위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전체 생산 능력에 비해서 수요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공급 과잉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지 산업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라텍스를 주요 생산하는 기업들이 뭐 건축용, 카펫용 등 제품군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라텍스 부문의 매출 자체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종이를 쓰는 일이 거의 없죠. 맞아요. 네, 거의 없고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면 이 라텍스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한 네. 가지 또 한솔캠에서 또 전략을 세운 게 이겁니다. 그 고객사의 이제 지종 변화 및 제품의 품질 향상, 무엇보다 이제는 중공입자 같은 어떤 신규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그걸 이제 신품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성공만 한다면은 충분히 라텍스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위의 어떤 랭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제지 산업을 비롯한 제지용 라텍스 산업의 제도약을 바라면서 그럼 계속해서 한솔케미칼의 이슈와 환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삼성전자 QLED TV 판매 호조, 한솔케미칼 내년 전망 맑음. 네, 뭐 QLED 8K 또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인 걸 수도 있긴 한데 역시 이 범삼성가 기업이라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왜 국내 반도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기업의 흥망성쇠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삼성과 SK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내놓은 QLED TV가 잘 팔리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TV 판매량이 지난 3분기부터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네. 삼성전자 QLED TV는 퀀터텀 기술의 8K 해상도를 접목해 기존의 UHD보다 4배나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데요. 이 제품이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 3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특히 4분기에는 연말 프로모션 효과까지 프리미엄 TV 판매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QLED TV 판매 실적이 한솔케미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QLED TV, 삼성전자 QLED TV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삼성전자에 있는 QLED TV의 그 퀀텀탑 소재를 바로 한솔케미칼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QLED TV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당연히 이제 한솔케미칼의 이제 퀀텀탑 소재가 쓰이기 때문에 매출도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내년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퀀텀탑 소재가 뭐냐? 이 지름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결정 물질인데 사실 이게 전기 아니면 광학적 성질이 다른 어떤 성질을 지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QLED TV로 밀고 있는 것이고 네. 뭐 LG라든지 소니 같은 경우에는 OLED TV를 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경쟁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는 확실히 QLED TV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퀀텀탑 소재를 통해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기대는 굉장히 기대되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에서 이런 퀀텀탑 소재가 매출이 늘면 늘수록 당연히 어떤 그 신장 부분에서 매출의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이렇게 보면 돼요. 한솔케미칼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 고순도 과산화수소 부분 아니면은 정제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는 퀀텀탑 소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너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 부분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한솔케미칼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구성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지원하시는 취준생 분들께서는 이런 산업적 특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도 알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자소 썼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매출이 5,200억 이상 본다는 그렇죠. 거죠? 와, 네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이런 연관이 있을 줄이 아무튼 뭐 진짜로 이 한솔케미칼이 삼성전자의 수혜를 똑똑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삼성과 한솔케미칼이 협업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고? 이번엔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 SDI입니다. 아, 하차가 네. 바뀌었습니다. 삼성 SDI와 한솔케미칼이 뭉쳤습니다. 예. 두 기업이 공동 개발한, 잘 들어야 됩니다, 리튬 이온 전지 탄소 응급력 고접착 코어쉘 타입 수성 바인더. 여기까지 이름입니다. 정말 긴 이름. 뭐라고요? 코어쉘 24글자로 타입. 24글자로 된 제품 이름인데요. 이야. 아무튼 이 긴 이것이 2018년에 장영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뭐 리튬 이온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길어서 듣다가 까먹었는데 그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 거예요? 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 자동차에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에 사용되는 물질이 가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붙일 때 사용하는 물질이 바로 바인더인데요. 네. 그동안 전지를 구성하는 소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해왔는데 삼성 SDI 이 전지 기술력과 한솔케미칼이 가지고 있던 고분자 기술력이 만나면서 시너지를 낸 거죠. 네. 국내 첫 전지용 바인더 개발에 성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렇다면 이 한솔케미칼의 신사업이 이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번에 그 개발한 전종 바인더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사실 이번에 개발한 그 삼성 SDI와 같이 개발한 이런 전종 바인더는요. 기존에 있었던 접착력보다 한 20% 향상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바인더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소형 전지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소형 전지의 부분을 적용을 시켜 본다면은 2018년부터 한 2020년까지 수백억 원의 어떤 판매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 전망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바인더, 이번에 개발한 어떤 전지용 바인더의 활용도가 굉장히 넓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의미를 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외국에서 있었던 기술을 우리가 사서 썼었다면 이제는 외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이제 첫 번째로 하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은 원 소스 멀티 유즈라 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사실 시장에서는 비기수로 보진 않지만은 뭐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비기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취준생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권평론가님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한솔케미칼을 본다면요, 역시 그 조윤주 부사장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 부사장이 어떤 분이냐면 조동혁 회장의 이제 장녀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계셨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빅토리아 시크릿 아시죠? 그 의류업체. 네. 거기에 또 계셨었어요. 연구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굴지 기업에 계시다가 이제는 한솔 케미칼로 이제 오셨는데 이번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이펙스 인수했던 부분, 그다음에 상장시켰던 부분에 굉장히 크게 관여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한솔 케미칼을 거의 이끌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관여 아닐 정도로 굉장히 사업 주요 부분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재벌 4세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경영 4세잖아요. 굉장히 도전적이시고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큰 경영인 중에 한 명이다. 이분이 바로 그 한솔 케미칼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CEO를 연구했을 때 그 CEO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조 부사장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한솔 케미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한솔 케미칼 영업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별 여성이고요. 나이 23세, 전공 무역학과, 취미와 특기는 음악 감상입니다. 학점은 3.9, 언어는 토익 800점, 오픽, IM2 레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격증은 무역 영어 1급을 가지고 있네요. 네, 무역 영어는 저 처음 봅니다. 와, 이런 게 있군요. 그렇군요. 네, 뭐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보던 스펙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냥 무역학과면 무역 영어 1급 이게 있어서 사실 그냥 전공이 그냥 조금 메리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